시계 딜러들은 당신이 이 리스트를 보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두가 여전히 롤렉스를 건드릴 수 없는 존재처럼 대하고 있는 동안 전 세계 진열장과 그레이 마켓 매물에 놓인 5개의 레퍼런스가 조용히 가치를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중 하나를 성급히 사들인다면 당신은 시계를 사는 게 아닙니다. 아직 바닥을 치지 않은 가격에 누군가의 실수를 사는 겁니다. 들어가기 전에 짧게 맥락을 짚고 가겠습니다. 이건 추측이 아닙니다. 실제 세컨더리 마켓 가격, 실제 그레이 마켓 데이터, 2026년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조정입니다. 우리는 롤렉스를 깎아내리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지갑을 지키려는 겁니다. 시작하죠. 1번 시드웰러 43mm 레퍼런스 넘버 1 26600. 상상해보세요. 수심 4000피트에서도 견디도록 설계된 시계, 전문 포화 잠수부를 위해 만들어지고 대부분의 인간은 결코 가까이 가지도 못할 깊이까지 인증받은 시계입니다. 그런데 이 시계가 지금 세컨더리 마켓에서 약 12,010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공식 리테일 가격인 14,550달러보다 2,540달러 낮은 격차입니다. 그리고 그 격차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126만 6천은 진심으로 롤렉스가 만든 가장 뛰어난 성능의 시계 중 하나입니다. 43mm의 오이스터 스틸, 단방향 세라믹 베젤, 1967년에 처음 개척된 전설적인 헬륨 이스케이프 밸브, 내부에는 칼리버 3235가 들어있습니다. 약 70시간의 파워 리저브와 최상급 크로노미터 인증을 갖춘 롤렉스의 워크호스 무브먼트입니다. 손목 위에서 크로마라이트 디스플레이는 어둠 속에서 파란빛으로 빛나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환경에서도 가독성을 확보합니다. 이 물건은 제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떨어지고 있을까요? 시드웰러는 늘 애매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서브마리너보다 성능은 뛰어나지만 서브마리너가 가진 문화적 존재감은 없습니다. 롤렉스 다이버 워치의 왕관을 원하는 컬렉터들은 곧장 딥시로 향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레이 마켓은 공급이 과도한 반면 수요는 조용히 단종 레퍼런스들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빈티지 더블 레드시 드웰러, 더 오래된 싱글 레드 모델들 말입니다. 12660은 그런 빈티지 피스들에 대한 오마주로 빨간색 시 드웰러 텍스트를 되살렸고 컬렉터들은 그 제스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향수만으로는 더 이상 가격을 지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바닥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델은 여전히 조정 중입니다. 2번 딥시시 드웰러 레퍼런스 넘버 1 36660.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다에서 가장 깊은 지점에 도달한 물체는 극소수뿐입니다. 그중 하나가 롤렉스였습니다. 특별 실험 모델이었던 딥시 챌린지는 2012년 제임스 카메론의 잠수정 외부에 묶인 채 마리아나 해구의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레퍼런스 136660는 그 유산의 양산형 버전으로 3,900m까지 견디도록 등급이 매겨져 있습니다. 12,800피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약 14,450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리테일 가격 15,880달러와 비교하면 말입니다. 롤렉스가 신품에 매기는 가격보다 1,430달러 낮습니다. 그 정도의 엔지니어링 혈통을 가진 시계에 이런 격차가 있다는 건 2026년 컬렉터 심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실제로 보여줍니다. 링록 시스템, 내부 티타늄 링, 초두꺼운 사파이어 크리스털, 강화된 케이스백, 이것들은 미학을 위한 추가 요소가 아닙니다. 극한의 깊이에서는 압력이 일반적인 시계 케이스를 파괴해버리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롤렉스는 그것을 견디기 위해 완전히 다른 내부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한 시장 현실은 이렇습니다. 딥시는 틈새 구매자를 위한 틈새 시계입니다. 44mm의 상당한 두께까지 더해져 대부분의 손목에서는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시계처럼 착용됩니다. 모두를 위한 건 아닙니다. 이 시계를 사랑하는 구매자들은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브마리너 충성층보다 더 작은 집단이고 지금 그 집단은 시장에 나와 있는 공급을 흡수할 만큼 크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조정은 이 리스트의 다른 일부 모델들보다 더 완만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계속 진행 중이며 이를 되돌릴 촉매는 당장 보이지 않습니다. 사이즈가 당신의 손목과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다면 지금 당신의 인내심은 곧 지갑 속 돈이 됩니다. 3번 데이트 저스트 41 투톤
레퍼런스 넘버 126333. 이 모델은 모두가 스포츠 레퍼런스에 집착하는 동안 조용히 배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데이트저스트는 롤렉스에서 가장 오래 이어져 온 시계입니다. 41mm 오이스터 스틸과 18K 옐로 골드의 투톤, 샴페인 다이얼, 플루티드 베젤, 주빌리 브레이슬릿. 이 조합은 스포츠 워치처럼 대놓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공간 안에서 비싸 보이는 시계 중 하나입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은근한 과시입니다. 하지만 지금 세컨더리 마켓에서는 약 15,530이 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리테일 가격은 16,550달러입니다. 격차는 크지 않습니다. 1,000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 하지만 숫자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흐름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방향은 아래쪽입니다. 롤레조, 투톤 형식, 오이스터 스틸과 골드를 섞는 것에 대한 롤렉스의 용어. 은 역사적으로 리세일 시장에서 순수 스틸 및 순수 골드 레퍼런스보다 낮은 성과를 보여왔습니다. 이 모델은 무인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스포츠 워치 애호가들에게는 너무 드레시하고 풀 골드 구매자에게는 충분히 독점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컬렉터들은 희귀 다이얼을 가진 데이트저스트, 윈블던, 메터라이트 팜을 쫓거나 단종된 스틸 스포츠 레퍼런스를 사냥하고 있습니다. 샴페인 투톤은요, 구할 수 있고 물량이 많으며 따라서 투기적 구매자에게는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이건 중요합니다. 시계 자체로 보면 이것은 롤렉스가 만드는 가장 다재다능한 피스 중 하나입니다. 격식을 차려도 되고 캐주얼하게 풀어도 되며 둘 다 소화합니다. 하지만 2026년 그레이 마켓에서 다재다능함은 프리미엄을 만들지 못합니다. 희소성이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 126333의 가용성에는 희소성이 전혀 없습니다. 4번 요트마스터 40 에버로즈 레퍼런스 넘버 126621. 브레이슬릿은 스틸이지만 케이스와 베젤에서는 로즈 골드가 빛나는 시계. 롤렉스가 자체 개발하고 특허를 받은 전통적인 로즈 골드 합금보다 색을 더 잘 유지하도록 만든 따뜻하고 그을린 듯한 에버로즈 골드입니다. 다이얼은 초콜릿 컬러입니다. 베젤 숫자는 양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다르게 보입니다. 그게 바로 126만 6,211입니다. 그리고 지금 약 16,117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리테일 가격 19,300달러에서 3,183달러 떨어진 수준입니다. 이 리스트에 있는 비귀금속 시계들 중 가장 가파른 비율의 조정이며 지금 투톤 스포츠 워치 시장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트 마스터는 1992년 롤렉스가 더 세련된 스포츠 워치를 만들려는 시도로 탄생했습니다. 기능 면에서는 서브마리너 옆에 설 수 있으면서도 서브마리너가 좀처럼 해내지 못했던 방식으로 저녁 식사 자리에도 어울릴 수 있는 시계 말입니다. 에버로즈 롤레조 버전은 그 비전의 가장 성공적인 표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경계선을 제대로 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대로 마감되고 제대로 설계된 럭셔리 스포츠 워치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마감에 관심이 없습니다. 시장은 하이프에 관심이 있고 요트마스터는 서브마리너, GMT 마스터, 데이토나가 가진 문화적 중력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에버로즈 골드는 비용을 더하지만 풀 골드가 제공하는 컬렉터적 위상을 더해주지는 못합니다. 현재 분위기에서는 이도 저도 아닌 위치입니다. 리테일보다 거의 3,200달러 낮은 그 조정은 실제 신호입니다. 그리고 아직 바닥을 치지 않았습니다. 5번 롤렉스 GM 타임 마스터 2 레퍼런스 넘버 126715 11,700달러. 잠시 그 숫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지금 롤렉스가 이 시계에 공식적으로 매기는 가격 57,700달러과 세컨더리 마켓에서 실제로 팔리는 가격 약 39,000달러 사이의 격차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미 6자리 가격대의 화제작이었던 시계에서 말입니다. 럭셔리 워치 세계에서 11,700달러 조정은 단순한 하락이 아닙니다. 지진입니다. 블랙과 브라운 세라믹 루트 비어, 베젤을 갖춘 풀 에버로즈 골드 G MTI 마스터 2는 어떤 객관적 기준으로 봐도 놀라운 워치메이킹 작품입니다. 세라크롬 베젤은 롤렉스의 가장 기술적으로 복잡한 요소 중 하나로 서로 다른 두 가지 세라믹 컬러를 하나의 피스 안에 결합합니다. 대부분의 다른 브랜드가 시도조차 하지 않은 제조상의 도전입니다.
루트비어 컬러웨이는 1960년대와 70년대의 오리지널 G AMT 마스터 레퍼런스를 직접적으로 떠올리게 합니다. 펩시와 배트맨 컬러웨이가 대화를 지배하기 전 파일럿 워치에서 표준이었던 브라운과 블랙 베젤 말입니다. 이 시계를 착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GMTI 마스터가 실제로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현대적 해석을 착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11,700달러나 내려갔을까요? 지금 컬렉터 생태계에는 스틸에 대한 강한 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펩시, 배트맨, 스프라이트, 그 스틸지, AMT 레퍼런스들이 그레이 마켓의 에너지가 머무는 곳입니다. 풀 에버로즈 골드 GMT는 다른 구매자, 다른 대화, 그리고 다른 수준의 자본 투입입니다. 그 구매자층이 물러났을 때,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귀금속, 시계 카테고리 전반에서 물러났습니다. 가격은 떨어질 길이 길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39,000달러라면 풀골드 롤렉스 GMT를 언젠가 원했지만 가격이 결코 합리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던 사람에게 어쩌면 이 가격이 합리성에 가장 가까워지는 지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 바닥 신호는 없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이를 소화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확인된 반전 없이 하락 중인 가격에 뛰어드는 것은 좋은 시계를 비싼 교훈으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왕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살짝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신의 2026년 리스트입니다. 5개의 롤렉스, 심해 전문가용 모델부터 풀 골드 파일럿 워치까지 모두 리테일 아래에 있고 모두 여전히 조정 중이며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아직 바닥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롤렉스에 대한 공격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지구상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시계와 비교해도 손꼽히는 최고의 시계들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은 품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오랫동안 과열됐던 시장이 마침내 중력이 무엇인지 다시 기억하는 과정입니다. 지금의 움직임은요, 지켜보세요. 기다리세요. 데이터가 당신에게 오게 하세요. 2026년에 인내심 있는 구매자가 2028년에 가장 좋은 이야기를 들려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이 유용했다면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5개 중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면 실제로 어떤 모델을 사시겠습니까?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